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현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 농촌 발전과 특히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37억 9,993만 4천원으로서 2017년 기정 예산액 34억 6,149만 1천원보다 3억 3,784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된 사유는 2016년 특별교부세 2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3,784만 3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액은 총 134억 1,404만 2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115억 6,939만 4천원보다 18억 4,464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사 및 시설 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추경 예산 증액분은 영원으로 청사 내진 보강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2017년 본 예산에 4억 원 기편성하였으나 2016년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됨에 따라 본 예산에서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지원으로 기존 도비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문화 체험관 운영 부분으로 총 사업비 4,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160만 원, 제로비 1천만 원, 기타 보상금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조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분으로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시설비 1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18쪽까지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편성 부분으로 벼 직파재배 생산기술 시범에 9,600만 원,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에 1억 6,593만 4천원, 저하포구 활용 화해재배 환경개선 시범에 1,600만 원과 저면관수 배두 등 시설 개선 분화생산 기술 시범에 3,200만 원, 수박 포장재 지원에 1,155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 교육 단지에 1억 원, 국내 육선 꿀벌 식품종 보급에 1,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4억 3,74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조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으로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2,300만 원, 제로비 700만 원으로 총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조 보전지출 세부 사업으로 2015년 회계연도 국고 보조 반환금 1,404만 6천 원과 도비 보조 반환금 121만 5천 원으로 총 사업비 1,5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예산안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최중환 의원님 없어요? 예산에는 없는데 잠깐 저기 그 농업생태공원 앞에 저기 그 기술센터 앞에 땅 두 필지 있죠. 네. 그 땅 샀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수용 재결이 났습니다. 그 얘기가 언제 했는데 또 그저 수용 재결이요?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5월달 되면 공람 기간이 있어요. 공람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저희가 부탁을 해서 할 수 있어요. 할때 의원님들한테 그 문자 좀 주세요. 왔는. 지금 3월 27일 날 저희가 경기도 수용 재결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요. 그 기간은 5월 10일까지. 근데 시민들이 다들 물어보니까 그 완결되면은 저기 의원님들한테 그 문자를 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용 재결됐다고. 네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명근 의원님, 네, 양경석 의원. 지금 이제 215쪽에 보면은 농촌마을 이제 공동농장 조성 지원 밑에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장내 1위 하고요. 성에 1위가 되겠습니다. 창내 2하고 그럼 이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요. 네. 두 개 마을을 하나로 묶어서 들어왔습니다. 두 개 마을이 하나로 네네. 사업은 한 사업으로 해서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된 게 뭐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일이는 그 하우스가 한 7동에 1900평 정도의 채소 재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창내는 그 4동에 400평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양액 재배가 일부 있고, 그 두 개 마을에 동네 그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한 220분 되는데, 그분들이 그 일거리를 그 꾸준히 할 그럴 계획입니다. 주요 이제 사업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크게 나눠서 농업 생산 기반 조성하는 사업하고요. 아니 그거 뭐 농업 있는 뭐 농업 농촌마을이잖아. 뭐 거기가 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생활 여건과 관련된 뭐 휴게 공간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농장 운영 체계 지원으로서 뭐 이제 이런 부분하고 재배 관리 운영 지원 큰 항목으로 봐서는 이 네 가지가 이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해 주는 게 좀 어디서 해주는 거야? 이게 이제 국비 사업으로서요. 네.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흥체에서 공모사업한 거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은 아니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네. 농촌진흥청에서 심사에 의해서 그 이제 저희 지역을 이제 내시를 해줍니다. 신청은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가 창내리하고 송내리하고 두 개? 다른 데로? 지금 신청된 마을 수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신청한 마을이 지금 성일이하고 창내리가 같이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본인도 당연히 그쪽도 농촌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업을 딱 보면은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경향이 있어. 그리고 이런 농촌이나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이나 읍 같은 데는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뭔가 좀 그런 자료 같은 걸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사업할 때 그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다 아십니까? 아셔요? 사업 아셔요, 이 사업을? 그러니까 대충 하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이 있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한테 미리 공지를 아니 하고 저도 뭐 지역이 이제 시골 그쪽이라 뭐 진입 석탄만 있는데 뭔가 이런 거는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어떤 특정 지역으로 그냥 다 가는 것 같아.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자료 같은 거 설명 같은 경우에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뭉클뭉클해서 하면은 여기다가 설명 자료에다가 좀 세부적으로 지역이 두 군데인데 하나로 단위 사업으로 한다. 창내 일이하고 성내 동네하고 그런 걸 좀 같이 써놓으면은 이해하기도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거야. 앞으로는 이 설명서는 이렇게 뭐해야 하냐 이거예요. 설명서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여긴 자세히 이렇게 좀 해줘야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그냥 이 설명서만 보고 이런 사업이네 그냥 넘어가는데 설명서를 봐도 몰라요. 이게 뭐 어디서 하는 건지 또 뭐 중앙에서 하는 건지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건지 도에서 하는 건지 이래려면 설명서 뭐 해야 되면 되나? 그리고 어쨌든 이런 사업 같은 게 있으면은 지금 이제 뭐 상담소가 지금 우리가 11군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 읍면 리까지 이런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들은 공지는 다 해드립니다. 공지를 해도 의욕이 앞서서 이걸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아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랑 의지 있게 하는 거랑 틀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작업장에 참 좋은 뜻인데 기존에 돼 있는데 조금 모자란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는 꼭 뭐 특히 뭐 1억이 아니래도 하다못해 2천만 원만 해줘도 이런 효과 이상 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 뭐 200 몇 분 계신다는데 다 본인들 텃밭 있고 해갖고 현실적으로 그분 다 안 하셔요. 여기서 뭐 풀상 받고 일하실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일 하기 바빠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다음번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벼직파집에 이제 뭐 이거는 뭐 전에도 작년에도 이제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는 또 다른 곳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곳에 또 다시 그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3군데 추가로 하는 겁니다. 추가로요? 예. 기존에 하던 데는? 기존에 하는 거기는 데는 이제 뭐 다 시범 사업 끝났으니까 이제 거긴 본 저기 해갖고 이제 직파하는 거예요? 예, 그쪽은 이제 통상적으로 지원이 1년에 국한되는 사업이라서요. 이렇게 해서 새로 올해는 오성면 창내리하고 그다음 포승 석정리, 그다음 청복 장계리 그렇게 해서 3군데. 올해 작년에는? 작년에는 팽성 신궁리에 지원했습니다. 그게 서탄 같은 경우에도 직파 좀 하던 데 있던데 내천리 같은데? 내년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얘기하면 다 그쪽이야 그냥. 네? 아이 거기 뭐 도로 나고요 뭐 저기에서. 근데 이게 이제 시범만 했을 때 이게 해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이걸 계속 권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다소 이제 직파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웠다는 여론이 있었는데요. 2015년도에 오성면 창내리 쪽에 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그쪽 지역 쪽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많이 늘어나요? 지금 우리 평택의 직파를 얼마나 해요? 직파가 현재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요. 거의 뭐 유지하거나 좀 줄거나 현재 그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유지하거나 줄다 되면 이 사업을 왜 해요? 이제 2008년도에 25헥타 정도 했었는데 2016년도에 130헥타까지 늘긴 늘었는데 이렇게 느는 추세가 이제 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완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이제 직파 재배를 했을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무슨 문제냐면 액미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옛날에 그 서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서 이제 하다가 그 액미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이제 앵무하고 뭐 풀 못 잡는 거 물관리. 최근에 와서는 직화재배 기술이 이제 그때보다는 조금 이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약간의 정체를 하고 있지만 경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이 기술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될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개선을 해서 지속적으로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는 지속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 시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해마다 시범만 하면 뭐해? 어느 단계는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이제 표 우수 품종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수 품종이 이제 고시가리하고 이제 추청을 하는 건데 이걸 지금 받으신 분들이 다 계약 재배 하시는 분들만 받으시는 겁니다. 저희가 계약 재배하는 농가만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물량은 올 같은 경우에도 전량 저희가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 평택 같은 경우 종자 공급을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3년 1주기 이제 공급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3년 이상 가면은 그 종자가 태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자 공급의 원칙은 보통 한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 평택 같으면은 20kg 포대수로 계산하면 약 10,000포 정도가 돼요. 저희 12,000헥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필요로 하는 양이 한 30,000포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보면 전체적인 수요가 저희가 농가들이 신청하는 것을 다 드려도 한 10,000포 수준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양은 전량 지금 전량 다 되는 예, 거예요?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 우수 품종이라는 게 꼭 고시가리하고 추청이냐 이게 그거는 아니고요. 그 외의 품종에도 뭐 상광이라든지 뭐 이런 품종이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 다 추청하고 고시가리 두 가만 써놨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추천과 고시가리 소독된 종자에 제한되어 있어서요. 10일을 추가로 드리면서 삼광이나 하이아미 등 기타 다른 종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는 추청하고 고시가리만 해주는 거잖아요. 아니요, 같이 다 들어있습니다. 도비의 명시는 11일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시비를 보태면서 저희 농업인들이 원하는 품종까지도 저희가 넣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다른 품종들은 뭐 이렇게 이제 계약 재배나 이제 뭐 수미하는데 제약이 많고 또 이제 일반 뭐 정미소 같은데 가도 제 가격을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농업센터에서도 그런 지금은 고시가리나 추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뭐 16만 원, 15만 원 이게 하지만 지금 그 외 품종은 여기도 뭐 한 12만 원대예요. 일반 정미소에서는. 그렇다고 뭐 그게 쌀맛이 떨어지는 게 아닌데. 그 뭔가가 좀 인식에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은 지금 수도작은 아마 이거 심으면서까지 걱정이 하시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농민청이나 이런 데서 이런 뭐 상관이나 다른 쪽들이 밥맛이 괜찮다.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항상 저희 의회 감사할 때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평택의 이제 품종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라는 지적사항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저희들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아마 고민한 내용들이 아마 이제 추후에는 계획으로 수립돼서 실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7쪽에 이제 수박 포장재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부터 해준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수박 포장재? 수박 포장재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농업정책과에서 올렸다가 기술센터로 사업이 넘어오면서 이제 추경이 올리게 그걸 됐습니다. 갖다가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 맡은 이유가 뭐예요? 포장 지원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농산물 저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주로 이제 슈퍼오닝이라든지 그 장목반 단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포장재 사업은 기능성 쌀이라든지 특수 작목에 대한 아니 근데 일부 이제 지원하고 이게 있습니다. 특수작물 어떻게 보면 수박이 특수작물은 아니거든.
수박이 특수작물이에요? 특수작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산 생산 지원에서 어떻게 보면 농정과에서 해줘야 맞는다고 봐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수박 포장재 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이해해서 이제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해서 이런 센터로 토마토나 넘어온 걸 이런 알고 뭐 있습니다. 그런 거랑 같은 거 아니야? 참외나 이런 수박은 틀린가요? 고양이로 사용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사실 이번에 시범으로 그래서 오늘 해서 다른 데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낱개로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까? 낱개로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낱개 포장하는 게 이거 도매시장에서 낱개를 포장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제 농가들이 거기에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저 벌크 포장 없이 그 낱개로 이렇게 그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예. 우리 지역에서 뭐 메론이나 이런 거 뭐 다른 거 했을 때 개별 포장해야 된다고 해서 해면은 다 해줘야 되겠네.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 추후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히 뭐 지금 다 어렵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해줄 수 있는 꼭 명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아쉬운 게 항상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진짜 농민들에게 신기술 같은 거를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품종 같은 거, 생산 기본적인 거.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뭐 하드 소프트웨어를 다 해놓은 것 같아 이제 사업을. 센터에서 지금 그 공원 만드는데 그 사업을 지금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준다 해서 받으면 안 돼요. 이건 생산 지원팀에서 당연히 해야지 농정과에서. 이건 마치겠습니다. 그 금방 그 동료 의원님 질문한 내용 부연을 좀 물어볼게요. 그 수박 포장재 지원하는데 종이박스 구입이잖아요. 다른 농산물도 이게 그 종이박스 다 지원해주고 있나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농산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종이박스에 출하를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체계에 있고요. 이제 수박 같은 경우는 아니 근데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평택시에서 이게 뭐요 먼저 그 슈퍼우닝 건에 대해서도 싱가폴 그 저기 판매 촉진을 위해서 갔다 왔는데 그 오이라든가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애호박 뭐 이런 등등 해갖고 그다음에 과수농가 뭐 이런 데도 종이박스 다 지원해줘요? 종이박스 일부 저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품목도 다? 대부분 예 장업반으로 그 APC라든지 예, 그런데 등록돼 있는 농가들은 지원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른 품목들도 이게 종이박스 지원해주는 내역 좀 자료 좀 부탁 좀 할게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산출 내역에 보면은 그 1,400원 곱하기 16,50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6,500개는 게 수확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에 이제 한 박스에 한 개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6,500개라는 게 이게 수확 양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농가에서 이제 신청한 양이 되겠습니다. 4개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그 4개 농가 신청한 양을 합한 숫자가 16,500개가. 그 4개 농가에서 신청한 그 저기 신청 내역 있죠? 그것 예, 예. 좀 줘보시고.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이 사업비 여기 그 설명서에 보면은 2,310만 원인데 거기에 보면은 시비가 50% 자부담이 20%인데 30%는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5자가 있어서 자부담 50%가. 아니 이런 걸 설명자료라고 줘요? 그럼 어디로 30%가 붙어야 되는 거야? 자부담 50%. 자부담이 50%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를 갖다가 어느 부서는 오늘 갖고 왔고 정정해는 부서도 있고 오늘 농업기술센터 오늘 정정해서 갖고 왔잖아. 근데 이것도 또 못 봤다는 얘기네. 예? 일단은 그리고 저기 215쪽에 농촌문화체험관은 운영관리 용역 해갖고 또 올리셨네. 예? 지난번에 그 본 예산 때 그 이제 저 단가 이런 계산에 이제 논란이 있어서 추경 때 그때 의회에서 다시 정리해서 올리라고 그래서 이번에 올린 거. 누가 정리해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 속기 보실래요? 예? 누가 다시 해서 올리라고 그래요? 농기술센터 내 지금 청소하고 있는 물을 갖다 활용을 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주장했던 뭐 시설 무슨 뭐 수리 인력까지 해야 된다. 그 사람이 화장실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무슨 추경에 다시 올리라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내역서 이거 받은 거 다시 줘봐요. 어디서 받았는지 오늘 끝나기 전에 갖다 줘요 이거. 아니 뭐 한 번 올렸다 안 되면 계속 이제 뭐 될 때까지 뭐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지치면 해주겠지 하는 거예요? 그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 추경 올리라 소리 누가 했는지. 그 다음에 210중에 농촌문화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했는데 이게 기정이 800에서 갑자기 1000만 원이 더 올랐는데 작년도에 그 강사 교육한 실적, 예? 그 강사료 나간 그 내역, 그 다음에 금년도 일정 계획표 그거 좀 자료 좀 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농촌문화체험관은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9월달에 이제 개관을 해서 이제 작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아니 예. 그럼 뭐 본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예산에 지금 저희가 세웠는데요, 일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본 예산에 올릴 때는 수요가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계산하고 이제 아니 그러면 본 예산 세울 적에 그 1년치를 갖다가 검토하셔갖고요 계획에 의해 갖고 내는데 그럼 뭐 두리뭉실해서 냈다는 거예요? 본 아니 예산을 저희가 갖다가? 처음에 이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본 예산보다도 추경이 더 오르는 경우가 어딨어 이게? 예측을 조금 잘못하는 바람에 그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을 다시 올리게 됩니다. 세부 내역서 자리 좀 줘봐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농촌 테마공원 조성에 추경 예산 확보분으로 뭐 법적 의무상 예산 부족으로 해갖고 뭐 이게 지금 13억을 갖다가 더 올리겠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무슨 경계 표시 설계 변경 그 시민 편의 시설 뭐 등등 해갖고 이게 관리 시스템 해갖고 이게 되는데 이 세부 계획서 좀 줘봐요. 13억까지 소요될 세부 계획서를 좀 더 보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미리 이제 세부 계획서를 한번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이것도 못한지 내가 지금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지 216쪽 맨 하단에 보면은 도비 시비가 있는데 민간 사업 보조 해갖고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벼 우수 품종 공급 지원에 있는데 예, 세입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하고 그다음에 설명 자료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아무리 계산기를 뜯어들여도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게 뭐가 잘못됐나 이거 좀 물어볼게요. 총 금액이 1억 6,500인데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도비가 30% 시비가 70%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명세서에 보면은 도비가 880만원 시비가 1억 5,700인데 이게 1억 6,500에 대한 880만원 이게 30%가 나옵니까 계산이?
그 당초 난 계산기 아무리 두들기면 5%밖에 안 나오는데. 예, 이제 실제로는 이제 도비가 5.3% 정도 되고요. 시비가 그럼 이것도- 94.7%입니다. 이것도 설명자가 또 잘못한 거야? 예, 죄송합니다. 네? 당초 이제 4시 기준이 도비 30%, 이제 시비 70%. 아니 이거 모르면은 도에서 30% 주는 줄 알 거 아니야.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아 게다가 도에서 우리 간혹 가다 보면은 도에 계신 분들이 뭐 보면은 크게 뭐 도에서 예산 따왔느니 어쩌니 얘기하고 다 하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 5%짜리 30%라기 설명자를 이렇게 놓으면은 그 사람들 30% 줬다 그러면 우리가 할 얘기 없네. 모르면은. 아니 이런 식으로 그 농업기술센터는 이게 설명자료 같은 거 오늘 아침에도 이게 몇 개, 2개인가 바꾼 걸로 아는데 숫자가 틀렸다고. 근데 벌써 2건에 수박하고 이거 하고 이거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는 모양이야. 지금처럼 만약에 이게 오타가 났다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게 들어가기 전에 와서 이거 틀렸습니다 하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모르니까 지금도 잘못됐다고 그래? 이렇게 갖고 무슨 뭐를 믿고서 이게 추경을 세워줘 이거? 아니 입장 밖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의원이라면 이거 설명 잘하고 다 틀리는 걸 갖다 어떻게 추경을 세워줘 이거?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아니 이런 일이 나면 이거를 갖다가 아니 5%짜리를 갖다 30%라고 이게 튀겨갖고 오면은 금액도 안 맞는 걸. 못 봐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반 시민들이 도비 30%다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금액이 틀린지 퍼센트가 틀린지 누가 알아 이걸로 확인을 누가 하냐고. 다른 거 물어봐야 그렇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병배 의원. 김재균 의원. 어떻게 하셔야 되나? 김재균이를 왜 날 보고 물어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로 농업기술센터 센터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청해 오셨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